선거 이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 구청장들은 민선 8기 밑그림을 그리고 자치구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를 통해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엔 후보자로 출연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구청장으로는 또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회가 어떠신가요? 네, 지난 5월 후보자로서 이곳에서 용산 구민들을 향해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약속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힘있는 여당 구청장, 새로운 용산 시대를 이끌어갈 그 포부를 말씀드렸는데 용산 구민들께서 제 진심을 받아주셔서 또 이렇게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용산구의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죠? 네. 아마 제 발걸음이 네. 구석구석 16개동 안 닿은 곳이 없다고 네. 자부할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다니면서 주신 주민들의 바람, 네. 당부 또는 조언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런 걸 공약에 되도록이면 다 담으려고 했었고 또 설령 공약에 담아져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 곁에 있는 구청장, 주민들을 찾아가고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구청장으로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더 구석구석 자주 찾을 생각입니다. 네. 또 돌아다니시면서 용산 또 주민으로서 네. 크게 느낀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저희 용산구가 사실은 지리적 위치로는 굉장히 네.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도심의 그런 그 취약한 네. 주거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체감하게 되고 네. 주민들의 그런 어떤 바람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네. 다니면서 저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주민들께 체감이 구청장이 바뀌었다. 네. 확실히 달라졌다. 네. 이런 체감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민분들의 많은 바람을 들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주민분들이 주로 어떤 당부를 좀 하셨나요? 예를 들면 이제 학부모들께서는 네.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이제 시장에서 만나 뵀던 분인데 뭐 공교육이 좀 활성화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학교의 노후 환경 개선 네. 뭐 이런 것서부터 당부한 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는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지역에 포함된 학교들에 대한 시설 투자가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공교육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듣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에 그 작은 가게를 여신 분은 코로나로 네.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또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손실 보장을 좀 네.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대부분은 굵직굵직한 개발 부분도 있지만 소소하게는 주차난의 문제라든지 쓰레기의 문제 이런 부분 훨씬 더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근데 주차난 해소는 면적이 필요하고 주차 공간을 찾아야 된다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차차차차 확보하도록 할 거고요. 쓰레기의 문제는 저희가 구도심이고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방치되고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TF팀을 둬서라도 깨끗한 쾌적한 환경, 살기도 좋은 용산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좀 대대적인 좀 수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들 하나도 소홀히지 않고 잘 새겨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4년간의 구정활동에 잘 반영토록 할 생각입니다. 이 일상생활부터 큰 현안까지 주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의 사진도 부탁드렸습니다. 준비해온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순간인가요? 네, 지금 여기는 그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 온 가까이에 있는 삼각지의 삼각맨션이라고 아주 오래된 그 아파트입니다. 근데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용산 구민들께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걱정, 우려들이 좀 계셔서 굉장히 그 민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화재가 나서 놀래서 뛰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그냥 집에 있다가 갑자기 그 막 물도 맞고 이제 소방차가 와서 그 화재 진압을 하니까 막 놀래서 뛰어들 나오시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못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안전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는 역시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구정을 펼쳐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구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더욱더 제가 좀 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다음 사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저렇게 기르던 이제 가족 같은 애견이라든지 식구들이 다 지금 바깥으로 뛰어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때 좀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때는 좀 쌀쌀했어요. 5월 초경이었으니까요. 대통령 취임식하고 며칠 뒤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을 때였는데 그냥 저러고 나오셔갖고 저녁에는 추워하셔서 뭐 담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건축 재개발되어야 될 곳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 우선은 안전만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앞으로의 4년 구정에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마련되어 있지만 저도 그 책임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각별히 앞으로 4년 구정을 잘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결심을 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때는 굉장히 제가 좀 안타까웠고 저분들이 며칠 아마 바깥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장면이 제일 저한테는 기억에 남습니다. 또 안전하게 추진되는 용산구의 사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용산구의 한 상인분이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방역은 지금 2년 반에 걸쳐서 굉장히 긴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그 방역 피해를 좀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을 해줄 것인가 이제 우리 용산구 입장에서 살펴볼 때 저희가 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든지 또 그런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기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과 얘기해서 좀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이율이 0.8%의 금리인데 그걸 좀 계속 지속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지금 저희 1억 5천인데 그걸 좀 늘려서 한도를 늘려서 3억 정도로 일반 그 우리 소상공인에게 주는 그 융자 금액은 5천이었는데 그것도 좀 늘려서 1억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우리 피해 입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용산구청 담당 부서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다시 코로나가 네. 재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이것이 또 다시 좀 요새 위드 코로나로 좀 되면서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네. 또 이런 부분이 또 어떤 피해가 되고 얼마만큼 또 고통을 겪게 될 네. 건지 걱정도 많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이 변화에 따른 지원책도 네. 기대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재개발에 대한 주민분들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비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네. 속도가 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시고 나서 네. 많은 저희 용산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산구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네. 개발 예정지이거나 네. 개발 중인 지역일 정도로 그런 어떤 땅의 지면의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이번에 그 제 당선에 또 큰 그 요인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는 주민들께서 합의를 이루신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면 행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건 아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한에 대해서 고도 제한이라든지 규제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남산 고도 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사업의 그런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도 되고 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말한 그 스카이라인 을 다양하게 변화를 주겠다. 그래서 그 높이에 대한 규제도 좀 이번에는 완화가 좀 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욱더 도시의 환경 미관도 생각하고 네. 또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개발을 하려는 주체들의 이익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저희는 개발에 대한 거는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히 진행될 겁니다. 네. 또 용산공원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시범 개방도 이뤄졌는데요. 네. 이 발암물질 검출 같은 환경 오염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원래의 취지대로 용산공원은 온전한 네. 국가공원으로 네. 조성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뭐 오염물질이라든지 토양의 문제 이런 부분이라면 뭐 아무래도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은 우리 용산구민들께서 제일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런 용산구민의 안전, 서울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뭐 그런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산구청장으로서 당당히 그런 뭐 토양의 문제라든지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네. 용산구에서 오랜 시간 정치 네.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 네. 정치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제 이런 네. 말로 제가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저희 풀뿌리 지방자치의 네. 그런 기본 풀뿌리 민주정치는 현장에 가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지? 뭐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은 주민 곁에 가서 들어보고 벌써 들어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정치 철학대로 항상 주민 곁에 있는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어제 뭐 이태원 일동에 있었다는데 오늘은 이촌 일동에 있네. 뭐 항상 현장에 가보는 앉아서 보고만 받고 결제하는 구청장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봐서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문현답을 선택했고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하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 소리를 들어보면 이미 들으면서 절반은
문제 해결의 방향이 나옵니다. 어려운지 쉬운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청 공무원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보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정치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임기 첫날부터 취임식 없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행보가 공직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당선되고 인수위를 꾸렸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구청에서 네. 행정지원과에서 취임식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서 안 할 수는 없겠고 다 한다고 하시니 25기고 다른 당선자들께서는 저도 그러면 요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앞으로 국제 경기나 우리 국내 경기도 더 나빠질 것 같고 또 코로나로 굉장히 지역 경제도 안 좋은데 과연 취임식을 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검소하게 작은 취임식은 어떠냐라 해서 작은 거는 규모가 얼마여야지 작지? 네. 이런 생각을 고민하면서 아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저는 그냥 취임식 없다라고 네. 일찌감치 당선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아마 그거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새로 오는 구청장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하고 계신 대로 우리 1,300여 명의 용산구청 공무원들께서도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하시던 업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행정력이 또 동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뭐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또 뭐 시설 설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원래 제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의전이라든지 지나치게 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자는 게 제 평소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뭐 주저없이 저는 안 하겠다. 취임식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속으로는 좋아하셨을 거예요. 네. 일거리가 하나 줄었구나. 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1,300명의 용산구청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허례허식을 타파하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용산구 주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청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함께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